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가운데는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소식. 어제 목포에서 기자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밝힌 입장, 밝힌 이야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나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손혜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한 장소가 어떤 곳인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신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는 손혜원 의원의 발언만 보여드렸는데 저 사진을 보면 상당히 오래된 곳이다라고 하는 느낌은 듭니다. 네, 일단 저희 폐공장이었던 곳인데요. 그 손혜원 의원이 나전 7기 박물관을 짓겠다 해가지고 사들인 터입니다. 사들인 터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알겠지만은 뭐 흙바닥에 그냥 골판지라든가 이런 상자를 그냥 놔두고 시멘트 벽을 그대로 놔두고 또 시멘트 벽에 어떤 차가운 이미지하고 대조적인 그런 이른바 블랙 앤 화이트 의상을 입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역시 손혜원 의원이 마케팅 홍보 전문가 아닙니까? 역시 그 회견도 굉장히 단단히 준비된 회견. 거기다가 지지자와 주민 400여 명이 별도로 주위에 이렇게 기자들 외에도 몰려 있었고 여기에다 인터넷 생중계까지 한 굉장히 뭐랄까요? 그 마케팅의 성격을 갖춘 어떤 준비된 회견. 뭐 이런 형식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손혜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겠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저 기자간담회를 한 장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찍힌 사진이 어떤 느낌을 사람들한테 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손혜원 의원이 미리 감안하고 저 장소를 선택한 것 아닌가.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1935년 일제시대에 지어진 적산 가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건 그대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문화재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이 건물에 매입했다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20채가 넘는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이 투기가 아닌가라고 박지원 의원조차도 비난한 바가 있는데요. 저 건물을 보게 되면은 여러 필지가 합쳐진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가 실질적인 토지 투기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는 것도 함께 좀 보여주고 싶었던 측면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이곳조차도 결국은 다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전부 기증할 거다. 따라서 나는 재산 증식에 대한 어떠한 뜻도 없다라고 하는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피력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를 골라서 본인의 입장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곳을 내가 사들였다고 해서 또 4명은 아니지만 사들였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기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어저께 저 기자회견 장면 보면서요. 유은혜 장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요? 우리가 강남의 위장전입 그러면은 파락군, 중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유은혜 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논란이 된 건 강북의 모 초등학교에 대한 위장전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 프레임에 이제 이 대안하는 이 손혜원 의원의 자세가 투기 그러면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사실 목포에 저녁에 6시 넘어가면 불 꺼지고 이렇게 낡고 허름한 곳이 이게 무슨 투기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난 이거를 갖다가 증여도 했고 공개적으로 세금 냈고 사람들한테 사라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투기냐. 이렇게 낡고 당신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곳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으로서의 투기 프레임에 대해서 나는 그런 투기와 다르다라고 좀 저항하는 이런 걸 느꼈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조카 이해충돌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답변이 궁색했던 게 이해충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인들,
그 나전칠기 장인들한테 그 공간을 갖다가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공간을 줬더라면은 이런 논란에 저는 전혀 휩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기가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좀 낮은 자세로서 앞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야기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대의 그런 기부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면은 불을 꺼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어저께 기자회견은 오히려 맞불을 놓는 입장이 돼버렸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이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손혜원 의원의 페이스북을 제가 보고 있는데 말이죠. 방금 16분 전에 올린 글을 보면은 창성장 앞 저녁 8시가 되니까 암흑 주민들 손혜원은 목포의 은인이라는 제목의 아시아경제 기사를 공유를 했고요. 1시간 전에는 SBS가 목포를 살리더니 조선과 중앙일보가 나서서 우리나라 민족공의 나전칠기를 살리려나 봅니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4시간 전에는 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찍힌 사진을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9장 정도의 사진을 올려놨고요. 13시간 전에 이 대목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10,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단 나흘 만에 올해 국회의원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뜻 감사히 간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않고 악다구니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울게 만드십니다. 크로스포인트 재단, 지금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이름이죠. 이 재단으로 기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임기가 끝나고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후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남의 위장 전입이나 강남에 대한 투기에 대해서는 악으로 규정하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게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투기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일부 지지층에서 좀 열광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후원금 1억 5천 요새 채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리 여당 국회의원님이 탈당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채웠다 그러면은 이 논란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란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싸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네. 통과 안 됐거든요. 사실 이 지금 대목에서 나와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측면들이 좀 합리적인 걸로 이야기가 수렴이 돼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좀 대응되는 이런 게 지금 야권을 포함해서 야권의 대응까지 포함해서 좀 이게 너무 좀 뭐랄까요 과소비되고 있다 언론에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이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틀 전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나왔을 때만 해도 이틀 전이 아니죠. 사흘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선이라고 믿었는데 20채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이건 투기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손혜원 의원에게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 나가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생각이 좀 바뀐 듯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TBS 뉴스공장인가요? 그 프로에 출연을 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듯한 이야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박물관 부지에 대해서도 이게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은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야 사실은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없다 손 치지만 박지원 의원은 다음번 총선, 바로 이제 내년이면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목포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심들을 함께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포 지역의 민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가 다 섞여져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건 여기서 나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다 목포에 기부할 거다 혹은 전남에 기부할 거다. 그리고 목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오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난 끝까지 여기에 남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포 지역에 있는 민심 입장에서는 일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론이 있을 것이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여론에 대한 일부
일부의 목소리들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목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손혜원 의원 얘기처럼 목적과 의지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마저 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행동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비난과 법적, 도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손혜원 의원은 나의 목적과 의지가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 물을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손혜원 의원이 억울한 점이 많다. 이제 나는 손혜원 문제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빠지겠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아마 손혜원 의원이 모든 것들을 다 기부하겠다. 이 이야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손혜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핵심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이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부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재산 기부와 관련해서 어제 손혜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 준비된 거 있으면 들려주세요. 제 얘기만 좀 들어주십시오. 믿어주시고. 네, 그리고 기부는 제 거를 하는 거지 우리 재단 거를 하는 거지 재단이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미 재단에다 돈을 넣었을 때는 이것을 게 아니라는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를 한 제 조카들의 집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것을 국가에 줄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물으실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 재단에 대해서 우리 재단 제가 이따가 떠나면서 남편이 하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 자산을 기부할 거냐? 네,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건물과 그리고 안에 있는 유물은 지금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제가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목포에서 하는 거 보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목포시나 전남도에서 어느 정도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한번 지금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할지를 보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도 보고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떠나기를 바라는 목포에 음해 세력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재단에서 그냥 일을 할 거고요. 근데 여기에 박물관을 어디까지 할지는 제가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귀속을 시킬 겁니다. 일단 상당히 명료해 보이기는 하는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조건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했던 이야기는? 뭐 재산 귀속하겠다 이러니까는 예. 뭔가 확실하게 의견을 밝힌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하는 거 보고 목포시가? 또 목포시가 하는 거 보고 또 그리고 그 얘긴즉슨 또 다른 목포 시민의 반응도 좀 보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기부하게 되면은 100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을 할지는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할지는 또 별도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보면 뭔가 명쾌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각각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좀 서로가 충돌하거나 뭔가 전제가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혼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시 들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제 조카에게 제가 재산을 그러니까 증여를 해서 제 조카가 산 이런 집 이런 것들을 국가에 기부할 것이냐라고 물을 권리는 기자들에게 없다. 이건 아마 사적 재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 다만 내가 재산을 넣은 재단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국가의 그 자산들을 귀속시킬 것이냐 마지막에 분명히 얘기했죠. 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재단이 갖고 있는 뭐 야전칠기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넣을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목포시나 전라남도가 하는 것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주 선명하게 이해는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정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손혜원 의원이 하고 싶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 다 대출받고 투자했던 돈이 1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7억 정도라고 네, 어제 맞습니다. 했었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득을 보면 얼마나 보겠는가? 오히려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합치게 되니까 유물 같은 거를 포함하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다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요. 예. 애당초 첫 번째로 손혜원 의원이 이 문화재 거래에다가 재단명의 건물을 샀다. 그리고 보좌관 조카 얘기가 나오니까 손혜원 의원은 재단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재단은 내 것이 아니다. 어차피 이게 공익적인 법인의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과 손혜원 의원은 별개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저께 있었던 얘기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재단에 대한 이 건물을 다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주장을 손혜원 의원 혼자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손혜원 의원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사도 아닐 뿐더러 어떠한 의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서 적합한 이사회를 거치고 의결상을 거쳐야 될 것인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손혜원 의원 개인의 의지로 이거 다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기자들이 따져 물었던 질문에는 조카에게 세 채 건물을 구입한 조카가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증여를 했고 이 건물을 통해서 이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 손혜원 의원이 개입했다면 이해 충돌이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따져 물었지만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비껴갔던 것, 비판의 소지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김병민 교수는 좀 모순적인 발언 아니냐. 재단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재단의 모든 그 자산들은 국가에 귀속시키겠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 재단이 뭐 손혜원 의원 거라고 하는 건 손혜원 의원도 이미 충분히 밝혀온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국회의원 하면서 남편에게 이사장 자리 주고 자신은 국회의원 하고. 그게 바로 이해 충돌의 전형적인 사건인 거죠. 이해 충돌의 전형이다.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형식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손혜원 의원의 이번 그 무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뭐랄까요, 심사숙고한 측면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은 재단이 있지만 그 재단으로 아직 박물관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목포에. 그런 상태에서 이거 지금 뭐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의 선의를 갖다가 끝까지 이게 잘 이루어지면 지금 서울에 이 나전칠기 박물관이 있고 그 안에 비싼 유물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품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다 옮기게 되면 그것까지 다 기증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직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은 그 박물관 부지로 산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한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제대로 지어진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서울에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에 그런 전시품들을 옮기면서 그것까지 같이 기증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은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딱 잘라서 너무 조건부다 예. 이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과거에 물을 일으키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던 재벌들이나 정치인들 보면 무슨 재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자로만 그 사회 공헌하지 나머지는 예. 다 가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진일보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진정성 있는 부분은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약속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건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서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은 과연 지킬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사실 이익 충돌 금지 의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SBS가 처음 보도한 이후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익 충돌 금지 의무, 시청자 여러분 그전에는 사실은 잘 모르셨거나 낯익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익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번에는 좀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익충돌 금지 의무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익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요. 제가
조카들한테 증여를 해서 이 청년이 떠나는 지방 소도시에 청년이 들어와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해서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려진 집을 고쳐서 그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게 열심히 일해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어떤 이해의 상충일까요? 제가 걔네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를 뺏었습니까? 상품명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여기에 창성장에 장사가 잘 됩니까? 창성장 발언을 한 이유는 이렇게 지역의 숙소를 고치는 게 어떠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포를 목포답게 만들어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지역에 맞는 그 지역 특유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숙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전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이익충돌 금지 의무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인식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뭐 주영재 뉴스 브리핑에서도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충분하게 언급을 했는데 손혜원 의원의 생각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이익 충돌 관련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법에 규정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익 충돌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이익 충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사적 이익을 어쨌든 간에 도모한 것.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뭐 정보 취득 또는 능력 또는 영향력 행사 이런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요약을 하자면은. 근데 저거를 자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가 안 봤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조카가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도 조카가 이익을 본 거는 내가 이익을 본 거 같는데 그게 왜 문제 삼냐. 이런 식으로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금 뭐 비유가 좀 적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좀도둑이 있었다 그랬을 때 좀도둑이 왜 그런 걸 하냐 그랬을 때 아니 제가 사람을 찔렀습니까? 무슨 사람을 흉기를 들고 겁박을 했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과 굉장히 좀 좀 형식과 논리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지적으로 좀 그런 느낌의 이미지도 조금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김병민 교수께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익충돌 금지 의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그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걸 어기면은 구속까지 각오해야 한다. 지금 제가 SNS 상에서 미국의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한인이 그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이익충돌 금지가 conflict of profit 정말로 수익의 충돌이 아니고 conflict of interest 그야말로 이해관계의 충돌. 네. 이 부분인데 지금 손혜원 의원은 profit, 수익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의 수익으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에는 제2조에 이 공직자에 대해서 이해 충돌에 대한 방지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해 충돌 방지에는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아니라 사적으로 알게 되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영진 앵커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저는 주영진 앵커 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정말로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냥 줍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준 것이죠. 나의 재산상 이해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얘기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손혜원 의원이 하고 있는 본인과는 관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재단,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본인과 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카, 그리고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보좌관, 이들이 여기에 땅을 사고 그리고 직무상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통해서 여기에 이득을 얻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이해충돌에 반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상 소장이 돈을 벌었으니까 아직까지 수익이 난 게 없다고 하는데요. 네. 수익이 나고 안 나고에 대한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 수익이 날 거라고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를 하고 나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비록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게 됐을 경우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무를 훼손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박 교수님은 이익충돌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어제 대답을 했고 나중에는 지겨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손혜원 의원의 인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투기 프레임, SBS가 투기 프레임을 제기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투기할 거면 강남 가지 이게 바로 튀어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익충돌금지법에 대한 손 의원의 저 대응에 대해서는 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나전칠기 장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즉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그것을 만약에 활용했다라면 지금처럼 문제가 됐을까라는 거죠. 예. 즉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극우 보수 인사들이 그 후보 시절에 아름다운 가게의 후원금 기부금을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가게에 들어오는 중고 물품들은 공유경제 그리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처신이고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에 김영란법 만들 때도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이익충돌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그런 점에서 이 이익충돌 금지라고 하는 조항을 이익금지 충돌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서 이걸 거기다 도덕성의 잣대로 들이밀었어요.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공직자는 공공성으로서 일해야 된다. 정책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손혜원 의원이 좀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이 좀 이번에 해명 과정이나 이번 논란에서 좀 제일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기자간담회 대답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수익, 이익을 얻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익 충돌 금지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번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의혹 제기 또 손혜원 의원의 대응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보다 확고하게 분명하게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익 충돌 금지 의무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SBS와 관련한 이야기, SBS가 가장 먼저 보도했기 때문에 말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특별한 토론 없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S와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좌관과 SBS 기자 사이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여러분께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정도 되는 초선 의원에 관련된 이런 정말 얘기거리도 안 될 만한 일이라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저를 이렇게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SBS 그 팀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 오늘 좀 앞자리를 모셔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그 탐사팀에 계세요? 저는 지금 탐사팀 소속은 아니고 정치부 소속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그 SBS 기자를 찾으셨는데 네. 지금 마이크가 설치되기 전이라 제가 의원님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모두 처음부터 여기서 혹시 탐사팀은 안 오셨어요? 지금 탐사팀도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다 그러지 마시고 저 좀 한번 좀 같이 좀 우리 만나게. 관련해서는 제가 네.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보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의원님께 좀 이제 질문도 드리고 설명도 듣고자 이틀 동안 저희가 의원회관을 찾아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뭐 신재민 사무관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께 이제 뭐 의원님이 만나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SBS에서 저희에게 이틀에 걸쳐서 인터뷰 요구했는데 거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먼저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연락이 1차 왔었고요. 회의 중에 문자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서 의원님이 목포 소개하는 일이면 뭐든지 나서서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월요일, 보도는 화요일이었고 이제 월요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빙상 성폭력 관련돼서 피해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굉장히 기묘한 자리였어서 그래서 그날 인터뷰를 못했고 다음날 보도가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요일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네. 손혜원 의원이 전면적으로 SBS 탐사보도팀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좌관이 해명을 했고요. 탐사보도팀이나 우리 SBS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반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이 점만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